한국 무기가 장르를 막론하고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미국과 함께 세계 4대 무기 수출 강대국으로 불리고 있는 독일의 이상 소식이 들려왔고, 해외에서는 그 차선책으로 많은 국가들이 결국은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무기 산업은 세계에서 그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과 세계 4대 강대국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런데 그 지위가 현재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과거 세계 경제가 유럽발 부채 위기 및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쟁 지역이 증가한 덕분에 무기를 팔아 괜찮은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출중한 방위산업 기술력 덕분이죠. 그 분야 또한 굉장히 넓게 퍼져 있습니다.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등 말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은 육군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무기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제 장갑차 푸마에서 무더기 결함이 발생돼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푸마 장갑차는 지난주 독일 연방군 보병중대가 니더작센주 베르겐의 전투 병력 훈련장에서 훈련하던 가운데 동원된 푸마 장갑차 18대 전체에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결함은 전기 부품에서 발생하여 누전도 일어났으며 소모품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푸마 장갑차는 지난 2009년 노후화된 기존의 마더 탱크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라인메탈과 KMW가 생산한 푸마 장갑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구조적 결함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푸마 장갑차는 5년 전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해 3월에야 겨우 전투준비 완료 상태로 선언되었죠. 또한 독일제 푸마 장갑차는 대당 200억 원이 넘는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정확히 하자면 대당 가격은 1,700만 유로, 한화로 233억 원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장갑차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말이죠. 게다가 당초 405대에 30억 유로, 한화 약 4조 1천억 원으로 가격이 책정됐었는데 푸마 장갑차는 2배 가격에 고작 350대만 생산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이 푸마 장갑차에서 무더기 결함이 발견돼 독일 국방장관이 추가 구매 중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네 람브레이트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 20일 슬로바키아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방산업계는 지체 없이 푸마 장갑차를 다시 수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푸마 장갑차의 제조를 담당했던 라인메탈과 크리우스마파이 베그만을 정확히 콕 집어 말했죠. 그러면서 만약 푸마 장갑차가 장기적으로 전투준비 완료 상태로 복원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체계를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 주 말까지 관계부처와 연방군, 업계의 결함의 원인 분석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마저 이렇게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상당히 냉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해외 네티즌들은 독일산 무기 체계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으며 장갑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독일 무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수출된 모든 푸마 장갑차 및 독일산 무기를 재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젠 누가 독일산 제품을 구입할까?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현재 독일산 무기는 전 세계 외국인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일 방위산업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 걸로 나타났는데요. 독일은 현재 주변국들과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이상하게도 독일이 맹비난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독일의 무기 이전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에 폴란드 정부가 우리 대신 우크라이나에 전차를 보내주면 폴란드의 전력 공백을 독일산 전차로 채워주겠다며 우회 지원을 공언했는데 이후 폴란드 국방장관은 독일이 약속과 다르게 레오파르트 전차를 고작 20대만 제공했다면서 심지어 그조차도 수리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정도로 사용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로부터 신뢰를 잃게 됐죠. 또한 독일이 이제 군사 약소국이 됐다는 자조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탄약 부족과 장비 노후화 등 독일 국방력 자체가 문제여서 동맹국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지난 3월 국방 예산을 1,000억 유로, 한화 1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독일이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결함과 신뢰를 잃고 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공백이 생겨버린 안보를 한국산으로 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며 한국이 독일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산 무기는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제 무기보다 값도 저렴한데 성능은 뛰어납니다. 실제 한국산 무기는 현재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한국 K9의 성능에 만족해 최근 200문을 추가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우리 K9 자주포의 성능은 전 세계에 입증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신뢰가 있죠.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8월 폴란드와 계약 성립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고 폴란드는 빠르게 국경에 우리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산 무기가 너무 빨리 도착했다며 폴란드 대통령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무기를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빨리 도착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전혀 준비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물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며 120%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과 독일은 여러 분야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록 무산 위기에 놓이긴 했지만 노르웨이 자주포 경쟁 및 호주의 레드백과 링스 장갑차가 대표적이죠. 물론 결함을 보인 푸마 장갑차는 아니더라도 같은 공격형 장갑차 분야에서 한국은 독일과 경쟁 구도를 펼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현재 호주를 비롯해 꽤 많은 국가들이 이번 푸마 장갑차 무더기 결함 사태를 보고 호주가 만약 독일제 장갑차를 선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분야, 특히 방산 분야에서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국가였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니 충격적인걸? 내가 알기로 이번뿐만도 아닌 걸로 알고 말이야. 한국 무기를 먼저 구입한 폴란드나 사우디, 이집트나 인도 등의 국가들의 성견 지명이 적중한 거 아닌가? 그때도 독일제 무기와 경쟁을 벌인 걸로 알아. 다들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한국산 무기가 더 뛰어났기 때문에 선택한 거야. 나토 연합국은 자신들만의 유대감으로 무기를 수입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 물론 나토 연합국 내에 뛰어난 무기를 만드는 국가가 여럿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 하지만 더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한데 심지어 그들의 무기와 호환도 된다면 한국산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거야.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잖아. 믿을 수 있어. 더구나 성능을 우리는 이미 봤어. 굉장히 뛰어나. 저렴한 무기를 대량으로 사놓는다면 충분히 상대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억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거야. 솔직히 난 한국은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아시아 국가잖아. 한국 무기는 그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거 아니야? 물론 2, 3년 폴란드가 사들인 한국제 무기들의 성능을 지켜봐야겠지만 말이야. 난 아직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한국 무기는 황당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보통의 자주포들과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이 다릅니다. 마치 전차처럼 날아가요. 곡사포가 아니라 직사포라니까요. 한국이 만들어낸 신기술입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들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말고는 볼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네요. 한국 무기가 뛰어난 건 다 이유가 있다. 아무래도 한국은 누구보다 유럽국들의 마음을 잘 알아. 왜냐면 그들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거든. 더구나 북한이 한국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어. 그러니 그들은 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지. 더 강한 무기로 북한을 압도할 거야. 한국은 핵미사일에 버금가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혹시 수출이 안 될까요? 그것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독일 장갑차에서 저런 결함이 발견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 독일은 지금까지 신뢰로 일했잖아. 그런데 독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이야. 이제 독일은 망한 건가? 이런 사건 때문에 독일이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독일이 조금 약해질 수 있을진 모르지만 독일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곧 다시 복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완벽한 대안이 나와버렸는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한국제 무기는 독일제 무기보다 훨씬 저렴한데 말이죠. 한국 무기에서도 결함이 발견되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AS까지 완벽합니다. 그렇다는 건 아마 독일이 따라잡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독일은 곧 훨씬 더 뛰어나고 안정성을 갖춘 무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함? 이제 그런 건 없을 겁니다. 한 번 실수한 독일이 두 번은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거든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